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지과학자 김상윤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경영대학원에서 AI 비즈니스 전공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AI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AI라고 조그맣게 써있긴 하는데 큰 제목은 다르게 써놨네. 두 번째 지능.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유튜브건 책에서 AI 얘기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오픈 AI가 어쩌다, 제미나이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다. 또 오늘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AI에 대해서 쓰고도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놓치고 있는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제 고민 속으로 잠깐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큰 고민이 생겼어요.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박사과정 지도해달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지과학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경영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한테 지원하면서 인지과학 박사를 갖고 싶대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 나눠봤더니 이미 박사를 2개를 갖고 있어. 심지어 다른 대학 교수인데, 무서워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교수인데 지원한다고 하면 2가지의 어떤 반응이 있더라고요. 실제 제가 이런 학생을 가지고서 주변의 교수님들한테 뭐 식사하거나 차 마실 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한테 이런 사람 지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응이 둘로 싹 갈립니다. 한쪽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너무 실력 있는 원생이다.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 받으면 김 교수님, 이 학생이 다른 연구실에 갈 건데 거기 가서 연구 실적 이만큼 내면 김 교수 연구 실적 줄어드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다른 쪽은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미 학위 2개나 갖고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뭐랄까 잡아먹힌다. 그러니까 제가 리드를 할 수 있을까?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 피하세요,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아직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자를 조금 더 한번 보여줘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늘 친절하고 밝은 이제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또 하나 살펴봤더니 스트레스 안 받고 연구도 하고 일도 하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일 처리가 놀랍게 빨라요. 자, 지금 1번, 2번, 3번까지 보고서 이런 친구 어때요, 여러분? 동료로 들어온다, 또는 여러분이 뭐 리더인데 팀원으로 들어온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다음 스펙을 봤더니 야근상도 안 받겠대. 흔히 인건비를 굉장히 낮게 받고도 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좋은 직원 같기도 한데 다음 항목 보죠. 수십 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아마 눈치가 좀 있는 친구들, 지금 강의 틀어놓고 딴 거 하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듣고 있던 친구들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뭔가 좀 수상하다. 이거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AI를 제가 페르소나, 의인화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또 어떤 스펙을 AI는 갖고 있을까요? 수십 개 정도의 박사과정. 저는 앞에서 수십 개 학위 땄다라고 하면 너무 거짓말 같으니까 2개라고 살짝 거짓말을 작게 했는데 실제 보게 되면 뭐 그록, 제미나이, GPT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박사과정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존재의 IQ는 얼마나 갈까? IQ 검사 합니다. 뭐 인지과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이제 재미삼아 하는데 IQ 검사가 이제 지문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풀어보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시는 뭐 GPT, 제미나이, 상용 LLM들은 다 IQ가 130은 너끈히 나옵니다. 심지어 풀이 과정을 좀 더 집중해서 보여주면서 신중하게 풀어줘 라고 이제 보조 프롬프팅을 입력하게 되면 IQ가 150이 넘어요. 180까지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초고지능자에 도달하는 게 바로 AI입니다. 근데도 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이제 곁에 딱 나왔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부담감이 생겨요? 아니면 기대감이 올라와요? 이런 존재를 내가 받을까 말까, 박사과정 학생으로. 여러분들은 뭐 교수는 아니지만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존재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요게 이제 우리가 헤쳐나갈 부분인데, 자, 여기서 나 근데 이미 AI 다 쓰고 있어. 프롬프팅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안 들어도 되겠네. 이거 보세요. 제가 우리하고 AI가 비슷하고 닮은 점, 뭐 다른 점 쫙 표현해 봤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있는 7개 질문 중에 잘 대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GPT 3년째 쓰고 있는데 GPT MBTI는 뭘까? 또는 IQ가 130, 140이면 나보다 머리가 좋은 건데 그러면 모든 걸 나보다 잘할까? 또는 AI, 여러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 들어가는 걔가 답변을 늘 주는데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어떤 편견 같은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적은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이제 리포트 같은 거 만들 때 보고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리포트 다 받아보면 뭐야 이게 뭐 AI 갖고 짜집기 해가지고 해피캠퍼스 절반 AI 절반 해가지고 낸 거구나. 여러분도 이제 인터뷰해보면 내가 만든 겁니다라고 주장을 해. 그럼 저작권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떤 지식이나 그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I 학습한 거 갖다 쓰게 되면 내 거다 주장하고 싶을 거야.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써가지고 만약에 소설을 썼어 또는 엄청난 연구를 했어. 이게 AI한테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 거다라고 주장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어때요? 아마 좀 두루뭉술하게 아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명확하게 모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IQ 앞에서 제가 130, 140이라고 언급했는데 그럼 정말 나보다 똑똑한 거냐? 여러분들의 평균 IQ 106이야. 왜 106이냐고 제가 단언을 할 수 있냐 하면 수치로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 지구인의 평균 IQ는 100, 한국인은 꽤 높아. 거의 1, 2등이에요. 106 정도 되고요.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도 106인데 또 경희대 친구들은 공부 잘했으니까 좀 더 높을 수는 있겠지. 그래도 AI보다 IQ가 낮아. 2, 30은 낮아. 와, 그럼 내가 이제 절망해야 될까요? 내 머리는 그냥 부속품이구나. 달라요, 근데. IQ에 대한 게 좀 더 깊게 알게 되면 또 좌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IQ는 뭐 수리, 논리, 지식 이런 걸 측정하는 거죠. IQ가 그림을 잘 그린다, 어떤 감수성이 있다, 인간의 어떤 공감, 소통 능력 이런 거는 IQ 측정이 안 돼. 그 말은 AI는 사실 인간의 그 서브적인 역량들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사회에서 서브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측정도 안 되고 사실 측정해 보면 생각보다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AI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야지만 온전히 쓸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우리가 또 학습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AI에 대해서 뭘 공부를 해봐야 할까?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 학교 친구들 중에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을 보면 고민이 많아. 교수님 뭐 AI 시대, 막 공학의 시대 같은데 나는 어쩌다 보니까 인문학 좋아해서 이거 공부했다.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교수님 저는 뭐 몇 년 전에 컴퓨터 공학이 막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이 붐을 일어서 이것만 하면 취업 잘 된다고 해서 뭐 IT 관련된 전공하고 있는데 요즘에 선배들도 취업이 안 된다. 실제 프로그래머를 요즘에 제 주변 기업들도 보게 되면 수치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절망할 것 같은데 뭐 사실이니까 일례로 어떤 기업인지 언급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버스와 관련된 어떤 앱을 만들고 이런 데이터 사업을 하는 국내 큰 기업이 있어요. 한 200명 정도입니다. 종업원 규모가.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개발자 3명 뽑겠습니다. 라고 냈더니 지원자가 2,500명 전했대요. 근데 5년 전에 3명 뽑으려고 하게 되면 이런 데 부탁을 했대요. 교수님 제자 좀 보내주세요 하면 우리 제자들이 200명에서 안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게 저의 경험이었는데 세상이 막 바뀌었어요. 그럼 난 여기서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까? 인문대 친구들은 컴퓨터공학 가야 될까? 컴퓨터공학 친구들은 공군대 취업한대. 다 고민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쌓아왔던 지식, 사회에서 필요했던 역량 원래는 변화가 조금씩 왔다리 갔다리 바뀌었어. 사회가 바뀌면 대학이 바뀌고 조금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모두가 혼란기냐? 변화가 너무 빠른 겁니다. AI가 여러 군데 너무 큰 변화를 주니까 회사들이 막 바뀌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 그러니까 갑자기 작년엔 필요했는데 올해는 필요하지 않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들여다보면 그럼 올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내년에도 안 필요할까? 이것도 또 속단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부모님들 또는 여러분도 혹시 동생이 있으면 이런 걱정도 해. 우리 아이가 10대인데 AI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쓰는지도 모르겠어. 또는 이제 막 말 배운 지 얼마 안 된 4살, 5살. 얘네들도 AI를 교육을 해야 될까? 또 내가 AI한테 고민도 상담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실제. 그러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마음이 아파 이런 또 정서적인 교환까지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보면 주제 쫙 던져드리지만 일부 설명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퀘스천 마크를 더 많이 던져드리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이 모듈이 정확히 25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토픽이 너무너무 많아. 저는 여러분들한테 메타인지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던 그 회색 영역, 없던 지도를 지금 이렇게 넓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SF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있는 로봇, 휴머노이드죠.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좀 무서운 인간 닮은 로봇입니다. AI가 탑재되어 있고요. 인간처럼 팔다리가 있고 저보다 신체 비율이 더 좋은 것 같네요, 이 녀석이.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줘.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모든 일 중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뭐냐면 요리는 불 쓰고 칼 쓰고 해야 되니까 정확히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이제 이게 가정으로 배송이 쭉쭉쭉쭉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원엑스라고 하는 기업, 노르웨이계 기술자들이 미국 가서 창업한 회사예요. 자,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뭐 SF 영화 속 상상이었어. 불과 5년 전만 해도 야, 우리가 이거를 6년, 7년 뒤에 집에 들어온다라고 말하면 이 집이 미쳤구나. 뻥쟁이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건데 가정에도 들어오고 생각보다 싸. 한 달에 $499. 우리나라 돈으로 세금 포함해서 79만 원이면 무슨 먼저 판매하는 사람 같은데 홈쇼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79만 원이면 여러분들의 빨래, 청소, 리포트 모든 걸 다 해주고 안마도 해줍니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용돈이 좀 적지만 뭐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집안 꾸리고 하면 이거 굉장히 좀 매력적인 도구인데 얘가 이제 공장에도 들어갑니다. BMW, 현대차, 아마존의 물류센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게 바뀔까? 나는 어떤 변화를 마주할까? 변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생각도 해요. 그런 게 나와도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야, 80이야. 몰라도 되겠지. 곧 죽을 건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 심지어 AI가 인간의 수명을 막 증가시키고 있어. 어떤 분들은 아니 AI는 컴퓨터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얘가 뭐 내 수명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지. 수명이 증가되려면 우리가 의학, 뭐 제약 이런 게 변화가 되면 좋은 약 먹고 수술 받고 오래오래 사는 거잖아, 건강하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부스터, 스팀팩, 약간 치트키. 이게 이제 AI가 그 자리를 딱딱딱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생명공학, 유전공학, 의학에 있는 친구라면 이미 저보다 더 많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경희대만 봐도 학부생들 대상 실험학원을 할 때 이미 그런 이공계에서는 AI 기반 플랫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뭐 1억 들여서 한 달 동안 실험할 것들을 그냥 10만 원 써가지고 이틀이면 실험이 뚝딱 나와.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나에 대한 벽도 달라지고요. 그럼 이제 부모님의 역할도 막 바뀌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하는 인생 경험 40년, 50년. 그런데 부모님이 40년 됐는데 늘 집에서 똑같은 틱톡만 보고 있어. 근데 아이는 열심히 학교에 공부하고 AI를 막 안 가르쳐 주는 것도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적 수준이 30년의 갭이 계속 있을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시적인 것보다 당장 내 직업의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직업 변화 실제 다가올까? 옵니다. 아마존이 2025년 말에 이제 발표된 약간 언론에 유출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유출도 있지만 일부 던진 것도 같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데이터인데 그렇다고 발표 안 할 수도 없어. 아마존은 1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미국의 넘버 2 볼륨으로 봤을 때 기업이에요. 넘버 1은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면 월마트, 우리나라의 이마트 같은 기업이고 넘버 2는 우리나라의 쿠팡,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쿠팡 미국 기업이지만 월드와이드로 더 큰 쿠팡 같은 기업은 120만 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들어가면 뭐 땡큐지. 여기 직원 뭐 보상도 좋고요. 뭐 복지도 좋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망하기가 어려운 회사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아마존이 이제 2033년 발표 연도 기준으로 8년 뒤인데 이때까지 해서 직원을 쫙 내보내겠다. 얼마 내보낼까요? AI, 휴머노이드로 절반. 60만 명을 집으로 보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와. 둘 중에 한 명 책상 치워야 돼요, 여러분. 아마존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든 회사예요. 이 발표가 난 다음에 제가 주변에 반응 봤더니 두 가지로 쪼개지더라고. 어떤 분들은 좋아해. 왜냐? 여러분이 만약에 주주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회사가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종업원이 30만 명인데 15만 명으로 줄이겠대. 근데 생산성은 똑같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가가 뭐 올라갔어요. 투자자들은 고맙다, 땡큐. 반대로 또 1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아마존과 관련된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곱하기 4만이면 한 500만 명이 미국에서 아마존과 관련된 식구들이야.
그런데 우리 아빠가, 동생이, 우리 아들이 이제 간신히 일자리 구했는데 3년 뒤에 해고 명단에 있네. 이건 뭐 거의 벼락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죠?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집에 갈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전공이 다르니까 또, 난 좀 안전하겠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제가 이 질문 던져드리면 제일 많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AI가 이제 뭐 수치, 또 문서 잘 만드니까 회사의 어떤 전략, 뭐 재무, 회계, 총무팀 이런 사람들이 집에 먼저 가지 않겠냐? 그분들도 집에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의외로 아마존이 겉으로는 열심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몸 쓰는 사람들입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자꾸 언론 인터뷰에서 배관공은 집에 안 갑니다. 배관공은 뭘 복잡하게 써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땐 틀린 소리예요. 일론 머스크가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측이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배관공 하라고 농반 진반으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 같아요. 배관공이라는 작업은 중요하고 우리 생활에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기계학습이 안 될까? 이미 아마존은 물류센터 육체 노동자들,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쿠팡, 상차, 하차, 배송기사들 상당수를 AI가 탑재된 애질리티 로봇으로 바꿨습니다. 2033년 기준으로 아마존은 75% 대체하겠다 선언했어요. 2040년 되면 물류센터 직원 10,000명이 있고, 아니지, 직원은 뭐 직원이지. 10,000명 중에 9,998 정도는 휴머노이드, 2명은 인간 관리자.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몇 년 뒤잖아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이런 게 미국은 좀 더 먼저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조금 더 늦게 오고 있긴 합니다. 뭐가 바뀔까요? 그러면 우리들의 일자리 어떤 규모, 취업의 난이도, 급여 수준, 또 저런 거 어떨까요? 조직에서 막 승진하고 있는데 리더. 더 이상 내가 무슨 이사, 상무 이런 거 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달게 될까? 또는 그런 스타트업은 어떻게 될까? AI를 활용해서 스타트업 하는 게 차라리 할까? 또는 이런 거 쳐버리고 그냥 소상공인분들, 뭐 카페 하거나 자영업, 식당 이런 게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좀 더 이제 큰 맥락에서 이런 큰 변화 속에 산업은 과연 어떤 분야가 더 뜨고 어떤 분야가 더 저물까? 이런 고민들. 고민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교수님들은 나이도 많고 이제 이미 다 했으니까 좋겠다.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이에요. 예. 대학이 사라질 수도 있어. 경희대 물론 좋은 학교고 사랑하지만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데 제가 예전처럼 똑같은 거 가르치고 똑같은 거 학생들하고 이제 하고 있으면 학교는 무탈할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짚어보면 여러분들 대기업들 가고 싶죠? 대기업 드라마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뭐 임원이 딱 가게 되면 빛이 쫙 이렇게 줄 서 있고 회식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갔다 하면 임원 한 명이면 30명, 40명 이끌고서 막 개발하잖아.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S모사, 너무 깊게 들어가면 부사장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님, 전 좀 억울하대. 뭐여 했더니 요즘 회식하면 자기 혼자 술 먹는데. 그게 뭐가 억울해 했더니 자기는 예전에 막 집에도 못 가고 회식도 하고 주말에 사우나도 따라다니고 막 등산도 가고 했는데 이런 문화 싹 다 사라지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대요. 부사장님 그럴 정도면 그 회사 어떻게 돌아가요 했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만약에 파일럿 프로젝트 뭔가 샘플 만드는 것도 이제는 임원 한 명에 30~40명이라고 했죠. 임원 한 명에 팀원 4명. 여기서 임원은 한 40대 50, 저 같은 사람인데 4명이 딱 붙어가지고 뭐 새로운 전자제품 초안 만들고 하고 있는 거야. 예. 이게 어떻게 돼? AI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표준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주변에 40대 50대 임원분들 보게 되면 나는 원래 교수님 뭐 경영학 전공했어요. 경제학 전공했어요.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다시 개발자 공부를 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파이썬, 자바 이런 공부하는 건 아니고 입으로 하는 코딩 있잖아. 이런 공부하고 있고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원래 IT 업계 잔뼈가 굵은 개발자 리더야. 원래 이렇게 요구사항 받아갖고 개발만 했어. 이런 분들이 이제 재무회계 공부하고 있고요. 마케팅 공부하고 막 이래. 리더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취업할 때 나올 키워드, 요건 한번 짚어볼게요. 소버린 AI. 소버린 AI, 어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곰보빵 같은 빵 이름 같다라고 하는데 소버린 AI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소버린은 이게 약간 국산 AI로 보면 돼. 국산. 우리가 쓰는 AI 국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 써요?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로 다 미국산. 예, 저도 제미나이 주로 씁니다.
근데 그거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국산 개발을 해야 될까? 이게 무슨 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일까 할 수도 있는데 저런 게 있어요. 제가 혹시 이 수업 듣는 학생 중에 뭐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언급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뭐 약간 빗대서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프랑스에서 나온 AI 또는 미국의 AI, 중국의 AI 플랫폼에다가 우리나라 걸 물어봐. 고구려의 역사는 어느 나라의 역사일까요? 김치는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 이게 AI마다 답변을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AI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김치는 한국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 음식인데 파생돼서 한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한국을 침략했던 어떤 선박 사건 이거 관점에 대해서 뭐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 달라. 우리가 보는 것과 약간 다른 희한한 맥락을 얘기해. 약간 해방시켜 준 거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뭐 기계적인 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거 돌아가지만 우리의 철학, 문화, 어떤 가치관 또는 교육 측면에서는 한국산 AI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니즈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게 이제 소버린 AI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는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AI가 등장한 다음에 여기 지금 화면에는 제가 뭐 서울대다 다른 대학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할 때 좀 인기 있는 과목이 하나 있더라고. 제가 수업하는 것 중에. 제가 제 수업이어서 인기 있기보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인진론, 인공지능론, 320명 수업, 온라인 100%, 강의실도 확보가 안 돼. 저는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고 시험도 오프라인에서 보고 워크숍도 하고 하고 싶은데 하소연을 하자면 학교에서 안 돼요, 이게. 공간이 없대. 학교가 돈이 없어. 다 온라인으로만 하래. 줌도 320명 계정이 없어. 뭐 슬픈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요. 와, 요즘에 시험이 돌아가지 않아요. AI. 지난 학기에도 AI로 시험 본 거 잡아내느라고 며칠 밤새고 학생들하고 실강의하고 막 토론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 40명 가까이가 그래서 실토했어. 교수님 저는 AI로 시험 본 겁니다. 이거 여러분 어때요? 어떤 친구는 제가 에브리타임 이거 비밀이긴 한데 에타에 잠입해서 제 글을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AI로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근데 와 이건 뻔뻔한 걸 넘어서 약간 다른 철학을 갖고 있구나.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해요. 아니 AI도 나 능력인데 그걸로 시험 봐서 잘 봤으면 되지. 뭐 하고 막 개꿀 빨았다 자랑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구나. 전 충격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럼 미치거나 나쁜 인간인가? 저 약간 다르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약간 바뀌고 있는데 이 시대에 그럼 이 사회 변화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구성을 해봐야 되겠다. 어찌 보면 제가 알고 있던 그게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뻔뻔함이 옳은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재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질적으로 우리가 대학이 있지만 이 시대에 대학은 꼭 존재해야 될까? 또 이제 사회적으로 AI라고 하는 엄청난 두 번째 지능이 올라왔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범죄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또는 우리 사회는 보면 좀 너무 또 양극화가 되지 않는 게 좋은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까요? 아니면 AI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죠. 뭐 날씨도 물어보고 뭐 간단한 것만 물어봐. 그런데 이 구글에서도 약간 숨기거나 매번 바뀌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 오늘의 날씨 요 경우랑 제미나이 켜가지고 오늘의 경일의 인근지역의 날씨 물어보면 답은 나와요. 근데 후자 AI한테 물어볼 때 소비되는 전력과 물이 최소한 10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I는 사실 굉장히 현재 친환경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요거만 보면 그러면 AI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네. 이것도 또 사실 옳은 생각은 아니야. 왜냐? AI로 인해서 예측이 안 됐던 장기적인 대규모의 기후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고 기후재난과 대응 방법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걸 제가 실제 논문으로 봤어요. 그럼 AI가 인간의 지적 영역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런 연구가 돼. 그러면 어찌 보면 지구 환경을 더 도와주는 도구가 AI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6번 하나만 놓고 봐도 너무 이 흑과 백으로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또 좀 더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거 걱정도 하지. 인류 멸망,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영화 생각하지? 전 나이가 있으니까 터미네이터, 매트릭스 보면 AI 때문에 인간이 지배받고 멸망하고 막 하잖아. 근데 정말 AI가 그럼 핵폭탄을 쏠까? 휴머노이드가 총 갖고 와서 인간을 죽일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AI가 우리를 핵폭탄을 쏠 일은 없다라고 봐요. 다만 제가 시험도 보고 여러분들을 관찰해 봤을 때 저도 그렇지만 AI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좀 더 고립돼서 컴퓨터만 갖고 짝짝짝 하고 그걸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않는, 사고하고 소통하지 않는 인간이 돼서 우리가 고립을 통한 절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살펴본 건 거의 35가지의 질문들이었어요. 35가지 질문들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같이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